안녕하세요. 오늘 2024년도 형사법 경찰 1차 37번 문제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형사소송법의 증거 파트 중에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증거 능력의 핵심 부분이죠.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과 관련된 판례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거 참 힘드시죠? 공부라는 게 굉장히 참 답답하고 또 한 자리에 또 오래 앉아 있어야 되고 또 책도 봐야 되고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공부만큼 또 행복한 게 없어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나한테 있는 것만. 저는 사실 뭐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지만 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다 보니까 아직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학교에 들어갔지만 저희 첫째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굉장히 어린 나이 때문에 주말에는 육아도 해야 되고 또 주중에는 뭐 회사에서 오면 뭐 거의 저녁 시간이니까 거의 뭐 7, 8시간 넘어가니까 진짜 식사하고 좀 씻고 나면 잘 시간이에요 거의. 그리고 뭐 아이들 그냥 반 인사 한번 하고 인사하고 책 한번 읽어주고 이렇게 재우면 하루가 다 가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때 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좀 조용히 강의 교재도 좀 만들고 또 강의 연습도 좀 하고 책도 좀 더 교정하고 그런 시간이 좀 얼마나 나에게 있으면 좋을까. 왜 이렇게 시간이 안 날까. 너무 안타까워요. 예전에 회사 직장 생활하기 전에는 책 보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사실 너무 그립습니다. 너무 그립고 공부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나중에 혹시 직장 생활 하다가 어디 뭐 연수를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뭐 정말 해외 연수를 보내준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됐을 때는 정말 만사다 때려치우시고 가세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롯이 지적 어떤 나의 능력과 나의 지적 범위와 양을 넓혀나가는 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일로서도 물론 늘릴 수가 있는데 일로서 늘리는 건 스트레스를 받아요, 여러분들. 내가 돈을 받으면서 하는 거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시는 거 너무너무 힘들지만 한편으로는 행복하다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물론 합격이라고 하는 아주 두렵고 공포스러운 어떤 대명제가 여러분들을 압박할 거예요. 하지만 잠시 그거를 조금 내려놓으시고 내가 재미있게 한번 형사소송법 공부한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한번 찰싹 달라붙어서 한번 해보세요. 의외로 재밌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외로 즐거울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어떤 위기 상황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말이죠. 여러분들 즐기세요. 즐기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만드세요. 여러분들이 공부한 이 뭐 노량진, 신림동 이 공간이 나중 여러분들이 추억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저는 굉장히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한번 보면 위수중 배제 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붙고 있죠. 자, 첫 번째입니다. 피의자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여 진술이 강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맞는 얘기죠. 이런 진술거부권 고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 내용 및 진술거부권 고지가 갖는 실질적인 의미를 만약 고려한다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하기 전이어서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한 그때에도 그 진술의 증거 능력은 인정할 수 없나요? 아니죠. 언제부터? 수사가 개시돼서 피의자의 지위에 있을 때 그때부터 진술거부권이라는 의미를 갖는 거지. 수사기관이 아직 피의자로 입건하지도 않은 상태인데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진술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틀렸습니다. 답이 1번이 틀린 거예요. 아이고 1번이 아니죠. 진술거부권 그렇죠. 1번 요게 적절하지 않아요. 인정할 수 없다? 아니죠.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맞죠. 갑자기 해버리네. 자,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 전혀 피의자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진술 거부에 거부지 아니한 때에도 그 진술의 증거 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 아니, 틀렸죠. 그렇죠? 증거 능력 인정할 수 있어요.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기 전이라면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아도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1번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조금 멀리 있습니다. 자, 이렇게 1번에서 답이 딱 나와버리면 순간 하고 약간 사람이 벙칠 때가 있어요. 갑자기 그냥 1번에서 답이 나와버리면 좀 허무하잖아요, 여러분들. 찍기 문제 있어서. 2번 수사기관이 피의 압수자 측의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거나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교부하지 않는 등. 자, 우리가 대물적 강제 수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참여권을 보장해야 되는데, 참여권. 피해 압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압수를 한 전자정보 목록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압수했습니다 하고 목록을 보여줘야 얘가 요거는 잘못된 압수입니다 하고 나중에 불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따라서 이 압수 목록 교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여권, 압수 목록 교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요 두 개를 안 했다? 그럼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한 압수수색이고, 이런 위법한 압수수색 과정을 통해서 취득한 증거는 위수증이에요. 그리고 이런 절차적으로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됐다, 혹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증거 동의했다 할지라도 위법성이 치유 안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 3번 수사기관이 네트워크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피고인의 행동과 피고인이 본 태블릿 개인용 컴퓨터 화면 내용을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법에 의하지 않고 영장 없이 촬영한 것, 즉 네트워크 카메라를 이용해가지고 피고인의 행동 이런 것들을 막 촬영하고 피고인이 본 태블릿 개인용 컴퓨터 화면 내용을 마구 촬영하는 거죠, 영장 없이. 즉 영장 없이 피고인의 동선과 피고인이 본 어떤 화면의 내용들을 캡처해버리는 거, 촬영해버리는 거, 이런 것들은 영장주의 위반이고, 이렇게 취득한 영상물 등에 대해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절차 위반입니다. 근데 이건 위법 수입 증거 배제 법칙의 예외예요. 뭐냐면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 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해서 적법 절차 원칙과 실체적 진실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절차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위법 수입 증거 배제 법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판례는. 답은 1번입니다. 좀 허무하지만. 1번 지문만 한번 살짝 볼까요? 네, 이거예요, 이거.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의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인은 수사기관이 조사 대상자에 대한 범죄 혐의를 인정해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되는 것이지,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진술의 증거 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나머지는 쭉 판례 내용 제가 여러분께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